우리 대구의 쪽 대구로 시발해 네네. 볼까요? 이제 또 도겸 씨의 문제의식을 좀 나눠보면 네네. 또 대구는 이런 세대 갈등이 저는 가장 극렬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매년 9천 명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대요. 이 음. 얘기가 나온 게 이 말을 제 입에 처음 올린 게 제가 정치도 하기 전에 20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10년 네네. 동안 계속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 상황 대구 청년들은 떠나고 근데 그러면 아직 어르신들은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른들이 왜 이걸 좀 안타까워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음, 때문인데 하나는 사실 대구에 일할 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일할 때는 많은데 그 문화가 너무 좀 후지다는 느낌은 들어요, 사실. 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제 제가 음, 느끼는 답답함은 음, 그 기업 문화에서 조금 저는 이제 찾아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알바를 해봐도 그렇고 다른 회사에 가봐도 그렇고 음, 결국은 또 수평적이지는 않아요. 뭐 음.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에 사는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대구가 여전히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10대 30대 초중반에 이제 후배들이 많은데 음,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대구의 기업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음, 노동 여건이 안 좋답니다. 특히나 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진보를 참칭하는 그런 연구소 기업에 들어갔는데도 똑같은 짓을 하더라. 자꾸 이게 노동법 후려치기를 하고 그래서 대구는 좀 대구에 사는 선배들은 위선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 그 친구를 통해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조금씩 아시는 걸 모르겠어요. 알바 천국이 같은 데 가보면 후기 다 나와 있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봤거든요. 그 친구들이 쓱 보여주더라고요. 형 오빠 여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라고 놀랄 정도로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중소기업 정도 되는 이제 사업장들이 대구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약간 제가 이렇게 만나본 어른들 중에서도 되게 좋은 어른들도 음, 있는데 근데 그런 어른들조차도 노동 감수성은 되게 떨어지는 것 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미 있어가지고 음, 본인을 착취하는 게 너무 일상화된 느낌이에요. 본인 이거도 되게 좀 크다 그죠? 네, 본인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네, 제가 좀 또 세게 얘기하면 뭐 음, 저희 진보 계열의 있는 음, 선배님들 어떤 사회에서도 음, 노동이라는 거를 이렇게 신성하게 생각하시지만 자기의 노동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을 챙기고 동료의 삶을 챙기는 게 중요한데 그쵸.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겸지 세대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당사자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을 챙기는 만큼 옆에 동료는 잘 챙겼나? 음, 저는 그게 좀 의문인 게 음, 퇴사율이나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음, 네. 음, 사실 그런 어떤 지표가 저는 말을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응, 이제 응, 응, 의원 생활을 했었고 제가 응, 응, 남구청장 이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응, 응, 이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응, 응, 근데 지금 그 시작이 응, 공무원들이 행복한 거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응, 공무원들한테 우리 많은 왜 정치인들 착각을 응, 하잖아요. 응, 닥달을 하고 그 사람들 쪼고 응, 이러면 응,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응.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 다음에 너희 행복하지? 너희만 행복하면 안 돼. 우리 나눠야 돼라는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저는 모든 경우에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더 내가 또 제가 또 이제 비약을 하면 얼마 전에도 봤던 글인데 어머님이 자식의 행복을 주는 가장 좋은 방식은 우리를 위생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행복을 키우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닮아가는 거지 행복해지는 거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어떤 본능 숙명이라고 보거든요. 이 얘기랑 좀 연결된 것 같아요. 좀 뼈 아픕니다. 네. 그 되게 이제 저도 공감되는 음, 말씀을 하신 음, 게 어머니가 되게 나를 위해 희생을 했어요. 음, 그러면 그걸 보고 어느 누가 정말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다. 나도 결혼해서 저렇게 돼야지라고 그렇죠.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아닐걸요. 그러니까 음. 고마운 거랑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 음.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 늘 드는 어, 얘가 어, 제 동생 중에 어, 맨날 어, 불평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형, 음,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은 난중에도 없어요. 맨날 엄마만 알고 엄마한테 아직도 사랑한다 그러고 꼭 음, 갖다 주고 막 음, 너무 짜증나요 했는데 그 친구가 연애를 정말 잘했거든요. 음, 좋은 의미로. 음, 여자친구한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치. 결국 인간은 나한테 오는 것보다 음, 어떤 원숭이로서의 기질 음,
닮으면서 커간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지를 할 때 복지사분부터 즐거워야 되고 정치인들 정치하는 사람부터 즐거워야 돼. 저는 또 음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으로 제가 너무 즐겁거든요. 제가 즐거워야지 그 관객한테 전달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사실 어떤 새로운 세대와의 차이 아니겠는가. 이건 절대 저는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행복한 개인주의 사회에 전달되는 제 개인주의 아닌가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진짜 뼈 아픈 게 좀 아직 이제 좀 미숙해서 그런지 음. 그런 것들이 어떤 사치의 형태로 변질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벌이에 비해서 과도하게 소비가 되는 거. 또 그건 사실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또 다른 얘기를 한데 그죠? 네. 근데 그건 역시도 이제 잡아줄 어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더라고요. 또 뭔가 좀 약간 사실 또 이거 반대대로 새는 얘기 아닌가 했는데 맥락에서 다시 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른의 중요성을 또 더 절감하게 된 내용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은 저는 오히려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어른들을 싫어한다면 그만큼 어른들을 갈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이렇게 새로운 세대 혹은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사실 청년들이 뭐 고깝게 보이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외로운 세대 중에 하나지 않는가. 힘들었던 세대가 아니라 힘든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겠죠. 외로운 맞아. 세대라는 맞아. 거를 그게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저도 길면 한 40년 내로 죽지 않겠는가 싶은데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신 것처럼 몇 년 전에야 화두가 된 기껏 해봤자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인구 소멸에 대한 심각성이. 근데 인구 소멸의 심각성은 20년 전부터 대두된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도겸씨 혹은 도겸씨 다음 세대는 이 엄청난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된 이 완전 진짜 잃어버린 가장 인구가 적어서 모든 것을 떠받쳐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는 나를 위한 것, 우리 세대를 위한 것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저는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은 이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혜택을 얘기할 때 과도한 게 아닌가. 뭐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쟤들이 뭘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청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제 약간 혐오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진짜 있잖아요. 도겸 씨도 아시잖아요. 청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은 과실들을 정말 운 좋게 따먹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음. 그런 어떤 이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별개무죠.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은 청년들을 키워주는 게 나의 삶의 어떤 그런 질을 상승시키는 것과 저는 직결돼 있다고 바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의 배턴을 넘겨줘야지 이 릴레이는 계속되잖아요. 그렇지. 제가 느낀 답답하면 제가 88년생 어떻게 보면 X세대 마지막 끝물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세대에 저한테 안 하는 건 상관없어요. 저희 세대에 바턴이 안 온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 윗세대는 386세대는 1990년도부터 바턴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선배님들이 소위 말하는 군대 줄 있죠. 비슷한 건데 당신들이 주인공인 거를 되게 일찍 겪었어요. 그건 뭐 부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뭐 또 박수 쳐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계속 주인공이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튼을 이어줄 때를 이미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동엽 씨 아시죠? 제가 다 체크를 못 해봤는데 아마 적어도 지금 그 대구 민주당 구청장 후보 희망자 중에는 제가 제일 젊은 나이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49이면 절대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저희 선배님들이 그 구청장이 됐을 때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대 후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하면 바턴을 넘겨주는 게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공이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이 노신사들은 존경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순재 선생님처럼 더 멋진 자리, 더 어른이 되는 자리들을 역할들을 맡아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 정치돼 버렸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되게 미숙할 수 있어요. 미숙해요. 네, 미숙하고 완전 실제로. 이해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전 좀 기다려 줬으면 바로 그겁니다. 좀 실수하고 음. 좀 잘못하면 좀 이렇게 뭐라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다시 또 손잡아주고 다 맞습니다. 해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영 리포트에서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훈육도 하면서도 음. 또 이제 또 칭찬도 해주고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또 연결된 너무 응.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응, 미국에 누구였지? 그 빌 게이츠였나 스티브 응. 잡스였나? 응. 엄청난 기업가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응. 왜 한국은 청년들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니? 내만 해도 수백 번 실패했는데 우리 벤처로 성공하는 이 미국에 너희들보다 갑자기 성장한 젊은 벤처 기업가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는 실패를 해도 수십 번 이렇게 기회를 준다. 너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또 연결되지 않는가? 응. 새로운 세대들한테 실험하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아버님이 뭐 괜찮은 분인데 우리 할아버님이 더 훌륭한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아버님은 늘 니는 내만 못해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대요. 그게 되게 한이 됐대요. 지금 기존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후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는가. 절대 나쁜 시선이란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내만 못한 게 당연하죠. 왜? 기회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기회를 줬을 때 내만 못할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거지 않은가? 이거를 좀 또 말씀 나누고 싶은 건데 사실 또 이것도 과장하면 저는 이게 지금까지 가부장제사랑 연결되지 않는가? 이걸 조금은 승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되게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안타까운 이거죠. 다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저희가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맞아요. 폄하한다든가 네, 맞아요, 비난하지 맞아요. 않거든요. 맞아요. 예. 다만 저희가 음. 저희 삶이 억제오니 답답할 뿐이죠.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딱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자식이 막 너무 위태해. 내가 대신 해주면 마음 편하잖아. 바로 이거예요.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치. 근데 그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치. 저랑 안 맞을 때가 많고 그분은 주시는 건 훌륭한 거지만 제가 받을 수 없고 제가 받는 게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제가 최고의 수학자인데 최고의 음악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수학을 아무리 전달해 줘봤자 이 친구들한테 고역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성세대 분들이 만약에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다면 이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태도의 변화를 주면 어떨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어떤 기성세대들이 우리들에 대하는 태도는 가끔 엄마를 보는 느낌. 막 뭐라 해 잔소리하고 근데 결국은 해줘. 전 사실 그게 좀 반대로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어떤 그런 이제 뭐 규칙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딱 이제 지켜달라고 되게 부드럽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또 규칙을 안 지킨 애를 그러면 이제 뭐 문제아 취급하냐 기회를 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일 다시 해봐. 저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너무 좋은 얘기인데 제 언어로 하면 시스템화인 것 같아요. 시스템화하면 되면 그러니까 어떤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그 실수에 대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시스템화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하질 않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시스템적인 것 같지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시스템적이지 않거든요. 누군가의 권위라든가 누군가의 기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작용하죠. 특히나 권위자 권력자의 기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약간 좀 나가서 이렇게 조금 부딪혀보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되게 부드럽게 좀 풀어나가 보면 우리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우리들도 어른들을 좀 더 우러러보지 않을까 하는 그렇지.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되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할 수 있다고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전어로 풀면 네. 어른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되 서로에게 어른도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면서 똑같은 예로서 하면서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서로의 방식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 각자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방식에 대해 존중해 주는 거.
다른 관점에서 후배들한테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저도 제가 혹시 꼰대가 돼갈 때 혹은 제가 어떤 제가 싫어하는 어떤 기존의 어떤 세속적인 질서, 산업주의적인 질서, 가족주의적인 질서에 제가 파묻힐 때 후배들은 그냥 삶으로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배워서 안 이러고 싶은 건데 되게 젊은 어린 후배들의 삶 속에서는 원래 그게 자동적으로 페미니즘을 배우지 않아도 훨씬 더 여성 친화적인 삶을 살고 산업주의를 공부하지 않아도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른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서로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내 거를 전달하면서 서로 더 큰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존재.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감히 보시는 존경하는 선배님들 많지만 이미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선배님들 많지만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죠 후배들에게 좀 아쉬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계시다면 그런 어른이 되어지면 너무 좋겠다. 자동적으로 우리 후배들이 어른들을 존경할 것이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용기를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멋진 말이다. 이제 저들의 어떤 그런 이제 겉모습이 되게 거칠어 보일지언정 속은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다. 요즘 되게 많이 느껴져요. 결국 우리가 세상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는 거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친구들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어떤 긍정이 커가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화두가 이거였는데 벌써 덕겸 씨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공존해야 될까요? 억지로 친해져야 하는 걸까요? 이미 서로에게 조금의 어떤 이런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같아질 수는 없다 생각해요. 너무나도 사실 다른 같아질 경우에- 필요도 없고요. 그게 저는 맞아. 맺어지기만 하면 다른 생각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예, 맞아요. 그랜라간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은 되게 다채롭게 나와요. 근데 항상 갈등이 있어. 근데 그 안에서도 막 꾸역꾸역 나가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의 세력들은 되게 평준화돼 있어요. 고요하고 안정적인데 결국은 자기와 다른 것들을 다 파괴하려 하더라고요. 되게 멋진 비유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네. 만든 사람이 진보주의자 같은데요. 저는 보수주의가 무조건 그렇다고 믿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네. 보통 진보에서 보는 진보의 모습과 보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에반게리온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 가이낙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결국은 애니메이션은 되게 아름답게 끝나거든요. 결국 그 다채로운 편이 이기는데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옳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옳은 거를 전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사람의 어떤 그런 제 마음은 그냥 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눌리면 그 순간엔 잠깐 눌려지는데 그 돌이 치워지고 나면 다시 올라오고 그쵸. 오히려 더 억세지거든요. 반드시. 예. 그러면 그 돌이 그러면 영원하냐? 사실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역사가 증명했죠. 단 한 번도 영원한 적이 없었죠. 맞아요. 어떻게든 깨지던가 누군가에 의해 치워지던가 하지만 그 돌이 지탱하고 있던 그 땅과 대지는 안 사라지죠. 잡초는 계속 자라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그 다양성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선배 세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음. 우리 젊은 세대들도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하고 뭔가 이렇게 뭐 합쳐서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우리들끼리 더 이렇게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과 저는 거래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레버리지를 얻으려면 힘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끼리 이렇게 뭔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힘을 갖대.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릴 때또 반성이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사실 음. 걱정이 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 이것을 보시는 어떤 청자들을 어른들이라 생각하고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은 많은 우리가 힘을 북돋아야 주고 우리가 다시 연대해야 될 청년들에게도 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화자들의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을 이렇게 뭐 잘했니 못했니 사실 이런 걸 전 이거 필요한데 맞습니다. 이제 넘어서서 그죠. 그럼 우리들이 뭘 할 수 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평가는 하되 감정적인 어떤 그런 회한 절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명확한 게 우리도 결국은 늙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결국 저도 이미 늙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이 50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른들 선배 세대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늦어지고 있을 뿐일 수 있죠. 그냥 그렇죠, 단지. 그렇죠. 예. 그 양상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끼리 결국은 저는 뭉쳐야 된다고. 그게 전 첫 번째로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 연대, 우리들끼리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음. 그리고 그래야 레버리지가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진짜 아까 음. 거래란 말이 조금 너무 나간 말일 수 있지만 되게 더 이상의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트랜잭션 예. 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 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뭐 상업적인 거래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예. 주고 받는 거. 원래 관계라는 게 주고 받을 때 전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맞습니다. 근데 어른들을 저는 그런 관계로 봤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동일시하지 말고 음. 또 나를 챙겨줄 거다라고 이제 의존하지 말고 음. 그냥 관계로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마지막에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게 저도 저까지도 공감되고 음, 이런 얘기들을 후배들 만나면 또 많이 제가 하면 또 꼰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많이 좀 교류하면서 얘기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그 도겸 씨랑 첫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이게 참 신기한 게 처음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늘상 이런 대화를 한 3시간씩 5시간씩 나누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이거 참 카메라 앞에서 좀 교류가 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우리가 난상 토론이라서 두서없지는 않을까 했는데 어쨌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대에 가졌던 많은 어떤 생각들을 어느 정도 잘 전달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게 첫 시간이라서 앞으로도 되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대화의 전망들 한번 도겸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이제 오늘은 관념적인 것들, 총론적인 그러니까 총론 그런 것들 얘기했으면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실질적인 이야기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저는 인연이라는 게 가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 붙잡아 두는 것보다는 그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대로 두고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유입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유입책은 실질적으로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대구에 대한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민주당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넘어서 이제 지방이 될 지방 수도 있는. 전체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서울로 가는 청년들을 이렇게 막 뭐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시 대구로 오게 만들까. 맞아요. 그 되게 이렇게 열어두고 생각해봤어요. 너무 좋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만 국한시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좋죠. 네. 사실 진짜 기회가 되면 이거 계속 우리가 계속 나간다 그러면 몇 년 내로 네. 친한 외국인 청년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그 친구들랑 그쵸. 한국에 대한 대화를 나눠도 정말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들 안에서만 너무 복잡거리니까 맞아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제 혼자는 얘기 못할 얘기들을 앞으로 이렇게 도겸 씨와 함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어떤 전망들을 함께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을 요 가지고요. 따로 인사드릴 거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앞으로 계속 이 대담하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였고요. 네, 이도겸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